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캐페뉴스입니다.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참사로 미 전국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전국의 관공서들은 조기가 개항됐습니다. 이번 총격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은 학생 19명과 교사 2명 등 21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로브 초등학교 4학년 같은 반 학생들과 교사들인 것으로 밝혀져 미국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한 교실에서 이들은 미처 대피하거나 피신할 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격범 라모스는 18세이지만 이번 총기 난사에 사용된 자동 소총 2정과 탄약 300여 발을 모두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이번 총기 참사를 계기로 강력한 총기 규제에 나섰습니다. 누섬 주지사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6월 말까지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주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미 전국에 거주하는 한인 7명 중 1명이 불법 체류 신분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DMV가 모바일 운전 면허증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내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미 전국에서 약 3,90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으로 2년간 억눌렀던 여행 수요가 이번 연휴 기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먼키팍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먼키팍스는 공기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CDC가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는 후보들이 패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크렘린 내부에서 푸틴 후계 논의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입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5월 25일 수요일 캐페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오늘은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참사 속보로 시작합니다. 어제 총격범 라모스의 총기 난사로 희생된 아이들과 교사들은 모두 4학년 같은 반 학생과 교사들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교실로 들이닥친 라모스를 피하지 못한 채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 학생 등 21명이 사망한 텍사스 유벨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대참사로 미국과 전 세계가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기 참사로 숨진 21명의 희생자들은 모두 같은 반 학생과 교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격범 셀바도르 라모스의 총기 난사로 숨진 희생자는 어린 학생 19명과 교사 2명 등 21명이며 유벨디 로브 초등학교에서 라모스의 끔찍한 총기 난사로 숨진 21명의 희생자들과 관련해 크리스 올리바레스 텍사스주 공공안전부 대변인은 오늘 CNN 방송에 출연해 모든 희생자가 초등학교 4학년의 같은 교실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숨진 19명의 어린 학생들이 모두 4학년 같은 반 학생들이고 교사 2명도 이 4학년 학급의 교사들인 것으로 밝혀져 모두 희생자들이 한 반에서 나온 것입니다. 올리바레스 대변인은 25명에서 30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가 있던 작은 교실이었다며 많은 아이들이 도망갈 것 없이 그 안에 함께 있었다고 말해 미국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경찰에 사살된 18살 총격범 셀바도르 라모스는 함께 살던 자신의 할머니를 먼저 쏜 뒤 차를 타고 이동하다 로브 초등학교 교실로 소총을 들고 난입했습니다. 그는 교실에서 아이들과 교사들을 향해 마구 총격을 가한 뒤 출동한 국경경비대원들과 대치하다 이들이 총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라모스의 첫 총격 피해자인 할머니는 당초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올리바레스는 총격범 라모스는 유벨디 주민으로 직장도 친구도 여자친구도 없었으며 범죄 전과도 없고 범죄 단체와 연관성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카팔라 뉴스 피러장입니다. 네, 18세밖에 되지 않은 총격범 라모스는 이번 총기 난사 범행을 위해 돌격 소총 2정과 탄약 375발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모스는 이 소총 2정과 탄약 수백 발을 텍사스 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라모스는 18살 생일이었던 지난 16일 다음날 반자동 소총 한정을 구입했고 20일 소총 한정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또 18일에는 탄약 375발을 합법 구입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모스는 이 탄약과 총기들을 연방 면허를 가진 휴벨디 총기 판매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또 라모스는 자신이 구입한 총기와 탄약들을 범행 사흘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텍사스는 공공장소에도 총기를 합법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곳으로 미 전국에서 총기 규제가 가장 느슨한 주들 중 한 곳이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 논의가 진지하게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번 총격 참사와 관련 게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주 상하원 의원들이 동석한 가운데 오늘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뉴섬 주지사는 이번 총격 참사에 대한 분노와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시하면서 더 이상 총기 규제를 늦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애킨스 주 상원 의장에게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자신에게 보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총기 규제 법안들을 늦어도 6월 말 이전에 주의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며 법안 통과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기자회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Just reflecting on what happened a little over a week ago in Buffalo, or what happened in Boulder, or what happened in Aurora, or what happened in Midland, or Vegas, or Orlando, or any more words that can complement the words that were said after San Bernardino, or Sandy Hook, or Sutherland, or any words that can be added, the words that were said after Poway and Parkland. 네, 6월달이 끝나기 전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주의회를 통해서 건 컨트롤 러를 새로 법안을 이제 만들어서 갖고 오면은 게빈 뉴섬 주지사가 급하게 사인해서 이제 법이 될 거라는 거를 약속을 했는데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총을 맞고 숨지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총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전 세계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밖에 없습니다. 요번에 법안이 통과가 돼서 좀 저희 아이들을 좀 프로텍트 해주는 이런 법안들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항상 원하는 거는 Universal Background Check. 사람들이 총을 사기 전에 뒷조사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이 사람이 총을 가져서 좀 합법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는 게 아주 우리 사회에서 되게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무조건 Second Amendment, 우리 Constitution의 Second Amendment, Right to Bear Arms, 총을 미국인들은 항상 가져도 된다는 그 법을 항상 이제 밀어붙입니다. 이 법이 상당히 오래된 법이라서 이 법도 물론 저희 Constitution에 있는 법이지만 이것도 시기에 맞춰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유발디 텍사스에 있는 된 사건으로 좀 제대로 된 건 컨트롤 러들이 패스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인 7명 중 1명이 합법 신분이 없는 서류 미비 신분자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C 데이비스 아시안 아메리칸 학과 정가영 교수는 미 전국의 서류 미비자 1,100만 명 중 약 16%가 아시아계이며 이들 중 19만 2천여 명 정도가 한인 서류 미비자들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주 한인 7명 중 1명이 서류 미비 신분자들인 셈입니다. 정가영 교수는 서류 미비 신분 한인들은 팬데믹 기간 합법 체류자들보다 훨씬 더 힘든 시기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중 70%가 일자리를 잃었고 소득은 7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한인회에서 지난 2년 동안 많은 노동자들,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 오너들을 지원금 신청을 많이 도와드렸고, 그 중에서 도움
받으신 분들이 뭐 거의 몇만 명 정도 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반 이상 한인분들이 저희 한인회를 찾아오셨는데 서류 미비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받으셨던 실업수당도 해당이 안 되시고 비즈니스 오너들 뭐 40년 동안 한인타운에서 서류 미비자 상태로 비즈니스를 잘 해오다가 갑자기 2년 동안 가게 문 닫으라 그러고 이제 비즈니스가 셧다운 되면서 아무 데서도 도움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서류 미비자분들이 요번 팬데믹 때 이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팬데믹 때 상당히 힘드셨던 거로 지내고 계셨다는 거를 저희 한인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팬데믹이 슬슬 이제 엔데믹으로 바뀌면서 여기 미국에 오셔서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 앞으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캘리포니아 DMV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테스트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라스틱 카드 운전면허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4일 LA타임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DMV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신분증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커 실제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주의회는 DMV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아이들을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지난해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DMV는 1년 동안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 카드는 카드 소지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신체적 외모밖에 없고 도용이 쉽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신원 확인 시 플라스틱 카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디지털 ID는 스마트폰 생체 인식 기능 등 멀티-팩터 어텐티케이션을 통해 신원 확인 및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루이지아나, 콜로라도, 애리조나주에서 모바일 면허증을 시행하고 있고 유타주는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ID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없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나 기업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소지자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시작되며 미 전역에서 여행객들이 집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휴는 팬데믹 2년간 억눌렸던 여행 소유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국에서 3,9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솔린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에는 전국에서 약 3,920만 명의 미국인들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AAA의 전망에 따르면 여행을 계획 중인 3,920만 명의 약 90%가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AA는 지난 2020년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이번 연휴 기간 폭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행 수요는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가히 폭발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교통정보 분석업체 INRIX는 메모리얼 연휴 여행객의 90%를 차지하는 자동차 이용자들이 26일 목요일과 27일 금요일 오후에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 가장 긴 시간을 길에서 보내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5월 27일 오후 4시 45분부터 6시 45분 사이 LA의 5번 프리웨이 남쪽 방향 콜로라도 스트릿부터 플로렌스 애비뉴 구간의 교통량은 평소보다 1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동시간대 전국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먼키팍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도 첫 감염자가 발견됐습니다. CDC는 먼키팍스의 공기 감염 가능성이 낮다며 지나치게 불안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명률이 높은 먼키팍스가 미국과 유럽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도 첫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4일 캘리포니아에서도 먼키박스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견돼 격리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환자는 유럽 여행에서 돌아와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고 캘리포니아주 보건국과 CDC가 현재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먼키박스와 관련해 제니퍼 맥퀸스턴 CDC 부국장은 먼키박스는 코로나가 아니다. 호흡기 전파가 주된 감염 루트가 아니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감염자와 긴밀한 신체 접촉이 주된 발병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기를 통해 쉽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바이러스 전염 루트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재우려 할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맥퀴스트 부국장은 먼키박스는 신체 접종이 맞은 사람과 피부 발진이 뚜렷한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또 바이러스가 묻은 옷과 침구를 접촉으로 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 환자의 경우 목과 입 주변에 병변을 보유한 환자가 일반인과 장시간 있게 되면 타액과 호흡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어 먼키박스도 호흡기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민퀸스트 부국장은 나이지리아에서 감염된 9명의 환자는 장시간 비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않았다며 단순히 상점에서 지나친 것만으로 감염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먼키박스 확산이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동성애 남성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할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톨 뉴스 샤니박이었습니다. 네, 공화당 내에서 반트럼프 진영이 결집하면서 트럼프가 지지했던 후보들이 당내 경선에 패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화당 내에서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공화당 경선에서 사실상 큰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지지했던 후보들이 줄줄이 패배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24일 조지아에서 실시된 공화당 당내 후보자 경선에서 트럼프가 작심해서 고르고 또 노골적으로 지지 발언을 날렸던 공화당의 주지사와 주 국무장관 후보가 모두 참패를 당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중간선거에 나갈 공화당 정치인 중 150명을 골라 내가 낙점한 후보라면서 11월에 연방 상하원과 주지사 후보로 뽑아줄 것을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당부해왔습니다. 그중 조지아주에 대한 부탁은 유별난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 공화당 주지사와 주 국무장관을 꼭 떨어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가 조지아주에서 낙선 타겟으로 지목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브래드 래펀스퍼거 주 국무장관은 2020년 대선 개표 당시 자신을 조지아주 당선자로 만들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던 공화당 인사들입니다. 이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던 트럼프가 이번 경선에서 이들을 낙선시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날 공화당 후보 경선 개표 결과 트럼프의 부탁을 거절했던 캠프 현 주지사가 73.8%를 득표하면서 트럼프가 고른 경쟁자보다 52%가 많았습니다. 또 트럼프가 지난 대선 개표 후 직접 전화를 걸어 바이든의 승리를 무효화할 수 있게 내 표를 어디서든 차단해라고 명령하자 이를 논리정연하게 거부했던 래펜스퍼거 국무장관도 50%를 넘는 득표로 트럼프의 낙점 경쟁자를 단번에 물리쳤습니다. 트럼프가 사실상 참패하게 된 것은 공화당 내에서 반트럼프 진영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측근들이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트럼프의 등을 돌리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반트럼프 진영이 세를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가 은밀하게 푸틴 대통령 후계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렘린이 내부에서 은밀하게 푸틴 대통령이 후계자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러시아 정부 내부에서 후계 구도를 암암리에 논의 중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독립 언론 메두자는 24일 크렘린궁 내부 사정에 정투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 내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을 원하던 인사들마저 평화 노선으로 돌아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면서 포스트 푸틴 논의가 대통령실과 정부 내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메두자가 보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메두자에 푸틴을 당장 타도하고 음모를 준비 중인 건 아니지만 예측 가능한 미래에 푸틴이 국가를 통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해나 소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계자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인물 함합행도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르게이 소비아닌 모스크바 시장, 드미트리 메데베데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 세르게이 키리엔코 대통령 비서실 제1부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푸틴 대통령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을 때만 대통령직을 떠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정부 고위층이 표면적으로는 어떤 불만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칠러 분리주의 세력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에 대한 러시아 편입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날짜는 오는 9월 11일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동시에 조지아 남오세티아 합병 국민투표도 실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러장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텍사스 총기 참사 이후 캘리포니아가 가장 먼저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 입법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강력한 총기 규제를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오늘 공개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교실에서는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21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5월 25일 캐플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